자, 오늘 역시 주간 여자 배구가 또 언더가 났습니다. 정말 조금 충격의 언더, 이 언더 장줄 언제까지 이어질까? 오늘 정관장이 또 너무 못했죠. 리시브도 조금 불안했고 계속해서 최서연 세터가 오늘은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염치기 염혜선도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세터 포지션이 아직까지 조금 문제다. 확실히 흥국이 또 이나일 또 합류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좋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흥국 사이드, 오바 사이드 조금 노림수를 가져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던 오바였지 않나. 참 여자 배구 오바 조금 몰리니까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자, 오전 NBA는 포틀랜드 역배 또 댈러스 역배까지 조금 터져주면서 프렘 배당이 조금 들어와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축은 48배 아틀레티코 에스턴 빌라, 셀타비고, 브라이턴, 바르셀로나까지 전부 다 조금 마인을 조금 해줬다. 자, 주력도 들어왔고요. 어제 또 EPL 조합, 또 빌라, 울버햄튼 승까지 또 포함을 해서 울버햄튼 첫 승 타이밍을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3등에 또 시원한 승리를 조금 거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또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면서 오늘 또 산뜻하게 오늘은 38배를 조금 노리고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스페셜도 같이 또 NBA 스페셜도 잘 한번 또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타트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라치오와 나폴리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라치오와 나폴리 매치업, 오늘 약간 좀 세리에가 조금 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세리에 경기들이 상당히 또 상대 전적에서 열악한 내용들의 상위 팀들이 조금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나폴리가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조금 홈 대비해서는 역시 조금 불안하거든요. 약간 이제 홈에서는 극강의 무패 행진을 지난 시즌부터 조금 달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홈 성적만큼은 올 시즌 원정 성적만큼은 올 시즌 이제 또 5승 4패 약간 뜨뜨미지근하단 말이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라치오가 홈에서 또 4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홈에서의 경기력들을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또 4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또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약간 수비 밸런스를 조금 중시합니다. 그죠? 5백 전술로 쓰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매치업에서 6경기 동안 나폴리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폴리 원정 가서도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대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지금 현재 약간 나폴리가 원정 10경기 동안 지금 7패. 그럴 정도로 약간 밸런스가 원정 경기는 조금 좋지 못하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라치오 프랜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는 격입니다. 약간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팀들 매치도 실제 뭐 지난번에도 약간 2대2 무승부가 또 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런 만큼 요 경기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고, 저는 조금 안전한 라치오 프랜 아니면 또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리 지금 현재 원정 10경기 동안은 7패입니다. 7패를 안고 있다. 물론 이제 조금 승리 거둬갔던 경기도 좀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이제 2부 리그 경기들, 챔피언십 경기들은 오늘 약간 조금 저는 공략 대상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역시 또 선수층들이 그렇게 조금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박싱데이 일정 조금 고전할 여지가 좀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2부 리그는 오늘 약간 조금 패스를 하겠다. 자, 그것도 또 리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즈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로즈 더비인데요. 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양 팀들은 예전에 또 역사적으로 장미전쟁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지역 간의 갈등들이 조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치열하게 경기가 조금 진행이 돼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매치업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로즈 더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또 상대전의 강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있긴 한데, 뭐 이제 리즈가 또 승격을 하고 양 팀들의 매치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오랜만에 또 일단 이제 또 형성이 되긴 했어요. 그죠? 한 2년 만에 또 형성이 되면서
최근 리즈가 또 선수층들이 조금 좋아졌어. 은메차도 또 영입을 하고 또 칼버트윈 이런 자원들도 조금 영입이 되다 보니까 올 시즌 홈 성적이 또 엘런드 로드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는 4승 3무 2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최근에 또 리버풀전도 또 무승부, 뭐 최근에 또 리버풀과의 또 홈 경기도 무승부를 또 연출할 정도로 나름의 또 컬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패가 조금 고민이 돼요. 이 경기는 승패라는 리즈와 또 맨유 경기는 조금 저는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뭐 경기력들 상대전의 강점은 조금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 뭐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2.5 기준점에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여요. 실제 조금 뭐 두 팀 다 뭐 상대전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또 리즈 자체도 좀 실점이 많고 맨유도 원정에서 조금 실점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오버가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2.5 기준점에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승패라면 굳이 또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그래도 일단 맨유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럴 정도로 살짝 이제 또 맨유는 상당히 또 리즈전에서만큼은 꾸준한 강점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 약간 맨유 사이드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 2.5 기준에 지금 오바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오바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세비야와 레반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세비야도 딱히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을 못하고 많은 선수들의 이탈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또 리그 11위 약간 이제 상위권 도약을 조금 못하면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또 어려움에 조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레반테도 지금 이제 승격은 하긴 했지만은 2승 4무 10패로 역시 1부 리그급의 경기력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뭐 이제 또 뭐 애덤스, 뭐 바르가스 이런 자원들 또 세비야도 이탈 자원들이 조금 발생을 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레반테 같은 경우는 에용이나 지금 이제 SP 부상 또 모레노 뭐 지금 현재 결정자들이 조금 많아요. 많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에용이 빠진다면은 레반테는 공격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 없다는 점에서는 오늘 경기는 실질적으로 레반테가 조금 큰 타격을 조금 입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세비야가 또 나름 또 레반테전에 4연승이야.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뭐 최근에 또 9경기 동안 8승 1무로 상당히 또 상대전의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래도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좀 저는 조금 세비야가 상대전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름 또 뭐 최근에 또 로메로나 뭐 아쿠로 애덤스 이런 자원들의 또 공격력들이 조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에용이 빠져 있는 지금 현재 또 레반테라면은 충분히 또 세비야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자, 2.5 기준점이지만은, 요 경기는 약간 두 팀 다 약간 수비는 조금 좋지 못합니다. 세비야도 올 시즌 실점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두 팀들의 또 화끈한 난타전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뭐, 최근에도 양 팀들의 매치가, 난타전도 또 빈번하게 또 벌어진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또 2.5바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되겠다. 오버와 함께 용기는 세비야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와 크레모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경기 크레모네 억배 충분히 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오렌티나가 1승 6무 10패죠. 1승 6무 10패로 아직까지도 이제 꼴찌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몰스캔이나 뭐 만드라고라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은 약간 이제 조금 이게 오랫동안 중첩이 됐던 내용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이제 셀링 클럽으로서 늘 이제 선수들 팔아먹고 이제 조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단 이제 빵꾸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야. 그럼 지로나도 똑같이 그지? 지로나도 조금 그런 내용이고 역시 셀링 클럽의 한계점들, 키움도 그렇고요. 뭐 역시 선수들 팔아먹는 구단들은 역시 계속해서 꾸준한 행보들을 보여주긴 조금 어렵다. 조직력의 균열들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크레모네는 또 다르죠. 크레모네는 역시 또 빌드업을 조금 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최근에는 경기력들이 조금 왔다 갔다 기복들을 조금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강팀들과의 일정에서 조금 고전을 했던 내용이라면은 뭐 지금 현재 또 보나촐리, 뭐 제이미 바디 이런 자들이 조금 건재한 지금 현재 어떤 크레모네라면은 역배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다. 뭐 사나브리아도 최근에 또 경기력을 상당히 또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역배 프레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피오렌티나의 홈발을 조금 기대하기에는 지금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없다. 조금 그런 내용이에요.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일단 역배당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면 좋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또 나름 또 크레모네가 최근에 또 AC 밀란도 잡아내고 볼로나도 잡아내고 세트피스에서의 또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일단 저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또 먹음직스러운 배당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마르세유와 낭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오바메양이 또 조기 복귀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또 출전을 선발로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체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 이제 쪼코로서 이렇게 조금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우드, 뭐 바즈 이런 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뭐 오바메양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홈 경기가 또 좋아요.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6승 2무로 8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낭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모하메드가 어떻게 보면 또 주포로서 활약을 전혀 또 못해주고 있는 데다가 실제 원정에서 올 시즌 1승 3무 4패야. 그런데다가 심지어 또 마르세유전에서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0경기 동안 8승 2무로 압도적으로 마르세유가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낭트는 득점이 안 되고 실점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런 내용에서 실제 조금 경기는 마르세유 사이드로 충분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느낌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또 원정 경기는 더 부진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마르세유 저 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설정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 3.5 기준점에서는 조금 굳이 조금 손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굳이 본다면은 저는 조금 오바를 조금 염두하셔도 조금 좋을 것 같고 뭐 두 팀 다 뭐 어떻게 보면 맞대결에서 상당히 또 난타전이 조금 빈발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를 살짝 염두하시거나 마르세유 사이드에서 핸디값을 잘 고려해 보신다면은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에버튼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려요. 자, 지금 현재 에버튼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 잘 안 집니다. 올 시즌도 역시 홈발 이제 조금 구디슨 파크에서 또 구장을 또 옮겼죠. 그렇지만은 홈에서 신규 또 이렇게 조금 구장에서 상대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힐디킨스 스타디움에서는 또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에버튼도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차출 여파가 좀 있긴 하죠. 그죠? 은디아의 대표팀 차출, 듀즈베리 올 부상, 게이의 대표팀 차출, 이런 여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브랜드포트도 지금 이제 티아구가 약간 조금 최근에 득점이 조금 말라 있고 그런데다가 약간 이제 원정에서 또 2승 7패로 또 부진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브랜드포트의 원정 일정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또 우아타라가 또 대표팀 차출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두 팀이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약간 조금 고민인 게요. 저도 약간 이제 에버튼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 상대 전적도 조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약간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이 경기가 조금 고민은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 에버튼도 이 결정자들이 공격진에서 조금 물려 있다면은 저는 약간 접전의 가능성. 양 팀들 매치업이 최근에 또 6번의 매치에서 최근 또 3번이 무승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약간 브랜드포트 프렌을 약간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어차피 지금 브랜드포트도 티아고 쪽에서 득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이고 1.54배당 두 개가 똑같은데
프렌 사이드로 접근을 해보시던가 조금 무승부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무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에버튼도 지금 박싱데이 일장에서 상당히 또 결장자들 이슈들이 조금 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조금 좋은 경기력은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나 프렌 사이드 또 아니면 또 2.5 언더가 차라리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조금 플레이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약한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리버풀이 최근에 정상의 경기라고 조금 아니죠. 그런 내용인데 유단이 또 풀럼전에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브라이턴전에 조금 약세를 조금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일단 이 경기는 또 풀럼 원정에서 과연 또 리버풀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최근에 또 원정 성적 또 4승 1무 4패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리버풀은 이 분데스리가 자원들의 또 수열이 조금 되려 악이 돼버렸어. 악재가 돼버렸을 정도로 비르체 폼도 바닥을 찍고 있고 에키티케도 좀 살아나려다가 조금 부진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쪼로쪼는 리버풀은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풀럼이 또 홈에서 경기력도 조금 나쁘지가 않죠. 일단 무니즈 부상 이워비 대표팀 차출 이런 부분들 조금 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는 그래도 조금 준수한 편이라서 용엔 약간 조금 버텨내는 힘은 조금 풀럼 쪽에 있지 않을까. 최근에 또 리버풀은 풀럼 원정 크레이븐 코디지에서 조금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용기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된다. 조금 메인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에는 약간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 약간 플럼 프렌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고 조금 이 프렌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동배당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던가 조금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차라리 조금 보신다면은 조금 승패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경기다. 역시 2.5 기준점의 오바는 그래도 조금 공략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돼요. 약간 워낙 또 리버풀도 최근에 약간 원정 일정에서는 실점률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라리 조금 오바를 먼저 조금 고려를 하시던가 승패나 한 차례 조금 관망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자, 조심슨의 플럼프렌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캐슬은 또 홈에서 또 괜찮죠. 홈 경기만큼은 조금 원정 경기는 기복이 조금 심하지만은 홈 경기에서는 또 상위권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또 볼테마드가 또 최근에 꾸준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의 득점들은 조금 좋은 편이고요. 크펠이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죠. 무엇보다 크펠 같은 경우는 지금 1군 멤버 10명이 빠져요. 사르 대표팀 차출, 은케티아 부상, 카마다 부상, 두쿠레 부상, 휴즈 부상, 수비진도 지금 이제 결장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군 멤버 10명의 결장들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크펠이 올 시즌 약간 홈 대비 원정 경기가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또 뉴캐슬 원정에서는 4대0의 패배, 5대0의 패배 이렇게 당할 정도로 대패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뉴캐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뉴캐슬은 그래도 홈 뉴캐슬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리듬감에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고 개인적으로 요 경기도 약간 조금 2.5 기준점이더라도 한번 또 오바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약간 승패라는의 뉴캐슬 사이드에서 한번 핸디값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리딩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트넘과 썬덜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토트넘 올 시즌 홈 경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대략 조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홈 경기만큼은 지면적으로 조금 경기력들이 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승 2무 5패입니다. 홈에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강점은 이제 썬덜랜드전에 조금 강했었어. 예전에 또 썬덜랜드전에서 최근 14번의 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시면은 그게 되게 예전 데이터예요. 썬덜랜드와의 또 매치가 이제 거의 한 8년 만에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약간 이제 조금 무색하겠지. 그리고 또 썬덜랜드도 지금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은
올 시즌 이제 약간 아프리칸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제일 큰 팀이 썬더랜드야. 그런 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배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다. 역배까지 조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좀 있고, 최근에 또 썬더랜드가 그래도 맨시티와의 또 경기에서도 수비 밸런스를 지키면서 또 무승부 또 기록을 했고, 뭐 4경기 연속으로 지금 무패 행진이에요. 그런 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 박싱데이를, 그래도 승점 확보를 잘 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약간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은 좋은 리듬감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전한 프랜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토트넘은 올 시즌 홈 경기는 바닥이야. 여전히 또 부상자도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승점 확보, 역시 썬더랜드가 승점 확보를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손이 가진 않는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이 약간 베티스전에 조금 고전을 하죠. 고전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는 저는 약간 과감하게 조금 버리셔라.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베티스도 지금 현재로 나름 또 원정에서 차곡차곡 승점 확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에서도 상대 또 최근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았던 매치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늘 약간 레알의 이 똥배당도 조금 납득은 안 되고 베티스 프렌이 조금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두 팀들 최근에 역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아주 조금 근소하게 레알의 우세를 조금 보시는 방향성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배당 대비해서는 크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는 경기이긴 해. 물론 베티스도 지금 현재 뭐 에잘줄리, 뭐 박한부, 암나바트 이런 자들 부상이고 뭐 이스코도 부상이고 요렇죠. 그런 애들이 좀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3.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이제 조금 언더사이드 방향성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오늘 경기에서 메인감이 되시면 안 되겠다. 레알의 네임 밸류를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무리수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조금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 레알이 또 일단 요 경기를 또 이길 것 같긴 한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조금 비추다. 다만 2프렌 정도는 한번 또 누려보셔라. 2프렌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뭐 일반승은 또 레알이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경기 구성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승리를 거두거나 또 베티스가 프렌 정도는 조금 카바를 좀 할 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상대 전적이 조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로리언과 메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는 이제 승격은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또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메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또 2부 리그 시절 때는 늘 2부 리그에 또 뭐 홈 깡패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원정 경기는 고질적인 약점들이 좀 있어요. 특히 또 실점이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풀어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매첩을 조금 끌고 가게 되는데요. 로리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홈 경기가 또 괜찮아요. 홈에서 올 시즌 성적이 4승 3무 1패야. 홈에서 꾸준한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순위 대비해서 뭐 거의 홈 성적은 상위권 성적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토신이나 뭐 요런 자들, 탈비 요런 자들이 약간 이제 아프리칸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좀 있긴 하죠. 근데 메스는 이제 원정에서 올 시즌 1승 7패야. 1승 7패로 지금 이제 리그왕 최다 실점 팀이에요. 리그왕 최다 실점 팀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지금 16경기 치렀는데 실점이 37실점이야. 그럴 정도로 엄청난 실점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또 네이션스 차출 여포가 오히려 좀 메스 쪽이 더 큽니다. 뭐 디알로나 또 그바맹, 뭐 사발리 이런 자원들이 전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기는 충분히 또 로리앙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 특히 또 말씀드렸다시피 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왕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요 경기를 또 오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승패도 승패지만은 차라리 또 오버로의 컨택방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정 수준 또 케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요 경기는 난타전 가운데 로리앙의 승리,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헬라스 베로나와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시메오네가 친정팀 상대로 역시 또 방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전에 또 시메오네가 한참 또 폼이 좋았을 때는 역시 또 헬라스 베로나 시절이었어.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을 그 당시에 그 퍼포먼스가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이후로 일단 선수 구성들이 조금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조금 공격진의 일단 임팩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HC밀란 상대로 또 3대0의 패배 이렇게 좀 당하면서 수비진들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토리노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났다가 부상자들이 되려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또 라인업의 구성에서는 토리노도 조금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베로나전에 강합니다. 베로나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뭐 체아담스, 뭐 시메오네. 체아담스가 이제 약간 세리에 리그에 적응한 느낌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뭐 약간 이제 사우스햄튼 시절 때 같이 조금 폼이 약간 조금씩 나오고 있어. 뭐 블라시치도 조금 뭐 괜찮았고, 그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저는 이제 공격진의 힘은 토리노 쪽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역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요 경기는 약간 토리노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양 팀들의 매치업 같은 경우는 토리노가 일방적으로 또 베로나전에 조금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대전에서 무엇보다 최근에 또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프랜사이드, 뭐 똥배당이지만 1.39배당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번 또 역배당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용에는 토리노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언어반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양 팀들의 매첩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난타전이 조금 빈번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일단 베로나가 또 실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2.5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어요. 오바도 긍정적, 토리노 역배 프렌 이렇게 한번 추천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늘 경기가 약간 스승과 제자의 맞대결이 되겠죠. 그죠? 과르디올라와 이제 마레스카의 또 일단 스승과 제자의 더비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마레스카가 갑자기 경질이 돼버렸습니다. 감독 경질로 갑자기 또 감독직이 공석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또 과르디올라가 첼시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조금 격분해서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 갑자기 또 지금 공백이야. 갑자기 또 지금 이제 그 감독직 지금 현재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없다는 점에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다. 특히 또 최근에 또 수비 밸런스가 조금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첼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게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맨시티가 첼시전에 강해요. 첼시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일단 뭐 그 친선전 포함해서이긴 하지만 역시 4연승이고요. 뭐 11경기 동안 9승 2무로 상대전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부상자들 뭐 사비뉴냐 마르무시 대표팀 차출, 뭐 코바치치 부상 이런 점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또 맨시티는 뭐 선수층이 조금 두터운 팀이죠. 약간 썬더랜드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홈에서는 역시 8승 1패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맨시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약간 조금 오바가 좀 소리 가르기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맨시티 지금 배당 빠지고 있는데 상대전도 강해. 근데 심지어 감독까지 지금 이제 갑자기 떠나버렸어. 쫓겨났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맨시티의 우세를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라베스와 오비에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라베스도 역시 바스크 지역 팀답게 홈에서의 강세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팀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보이가 약간 부상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오비에도와의 또 홈맛 대결은 5연승이에요. 5연승으로 오비에도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비에도는 지금 현재는 원정 경기 3연패고요.
올 시즌 원정 성적도 1승 1무 5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격을 하긴 했지만은 레만테가 꼴찌를 달리고 있고 오비에도가 19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승격했던 팀들이 지금 이제 득점은 안 되고 있고 실점은 늘어나 있다. 무엇보다 득점 부진이 상당히 또 심각한데 지금 현재 17경기를 치렀습니다. 17경기 동안 득점이 7득점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오비에도 상당히 또 득점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번에 충분히 또 알라베스의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뭐 보이가 부상이더라도 최근에 비센테나 뭐 토니 마르티네즈 이런 자원들의 또 폼이 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일단 저는 약간 조금 경기력도 알라베스를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득점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언더를 좀 찍기에는 조금 요 경기는 조금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알라베스 사이드에서 한번 또 핸디값 잘 설정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라.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요르카와 지루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요르카도 역시 섬지역 팀이죠. 섬지역 팀답게 올 시즌도 역시 순위 대비해서 순위는 14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홈에서는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의 강점들을 조금 안고 있는 내용인데요. 홈에서 올 시즌 3승 4무 1패야. 8경기 동안 1패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역시 또 말씀드렸다시피 피오렌티나와 동일하게 역시 선수들을 다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조금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또 부상 여파도 조금 늘어나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로 상황이 또 우나이도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로 지금 이제 리그 지금 최다 실점 팀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7경기 치렀던 내용인데 17경기 동안 지금 이제 33실점이야. 34실점. 그럴 정도로 리그 내, 지금 라리가 내에서 최다 실점 팀으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마요르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루나 지금 마탱이가 있다 결론이 될 것 같고요. 배당 대비해서 일단 마요르카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요르카 다득점을 그렇게 조금 보여주는 팀은 아닌데요. 지루나의 상황을 조금 봤을 때는 한 2.5봐도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게 돼요. 한번 또 그 부분도 살짝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전 요 경기는 마요르카 사이드 또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과 볼로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들의 최근의 매첩은 역시 사우디 슈퍼컵이었죠. 사우디 슈퍼컵에서 매첩을 가져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승부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유달리 인터밀란도 이 볼로냐와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고전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로냐도 실제 만만치 않은 팀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일단 상대전의 상성관계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매치는 오히려 또 볼로냐가 훨씬 더 좋아요. 볼로냐가 일단 인터밀란과의 또 매치에서 뭐 나름의 또 밸런스를 훨씬 더 잘 가지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볼로냐 역배 프렌 조금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또 인터밀란 홈에서 강합니다. 6승 2패긴 한데 최근에 매첩에서는 되려 또 볼로냐가 인터밀란 원정에서도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거나 오늘만큼은 인터밀란은 한 차례 제외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조금 나는 프렌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도전 배팅으로 한번 또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나는 그래도 오늘 경기는 관망을 조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인터밀란 어차피 똥배당입니다. 그죠? 핸디를 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경기는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언어바도 조금 고민은 돼요. 언어바도 고민은 되고 굳이 또 추천을 드린다면은 한번 또 프렌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파리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리 더비는 자주 펼쳐질 수가 없죠. 왜냐면 또 파리 FC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약간 그 2부 리그 뭐 이렇게 조금 전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양 팀들의 매치가 상당히 또 오랜만에 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뭐
친선전제하고는요 최근에 정규리그 맞대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원의 매치업보다는 상대 또 열악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제 또 아시다시피 토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랑스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제 1위와 2위 격차가 이제 또 4점 차가 나고 있어요. 4점 차가 나고 있는 만큼 파리 같은 경우는 역시 조금 경기력들을 또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잡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좀 있긴 하지만은 하킴이나 지금 이제 은바이 이런 전들이 또 빠지긴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층 워낙 또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 또 일단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끌고 갈 여지가 있다면은 오히려 파리 FC가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조금 커요. 지금 이제 아멜이나 리스멜루 이런 자들이 또 부상인데다가 전반 또로 일단 시용도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 트나우레 아프리카 네이션스 크라서도 지금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수 양면의 결정자들이 파리 FC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지. 근데 약간 이제 그 파리는 카바가 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또 일단 포지되어 있다면은 파리 FC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툴루즈와의 또 최근의 경기도 3등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상대 또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1부 리그 복귀도 46년 만이죠. 46년 만에 이제 또 이렇게 파리 더비가 형성이 되게 됐는데 여기는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파리 FC의 상황이 PSG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잘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동기부여가 충분하죠. 어제 또 랑스가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파리의 동기부여 파리 FC 상대로 충분히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기준점에 약간 오버도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충분히 또 한번 요 경기는 파리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와 AT 마드리드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자 근데 소시도 아시다시피 수비맨이나 요런 점들 전부 다 팔아먹었어. 근데 실제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소시에다도 세비야와 같이 재정적인 운영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을 팔아먹었으면 그에 대한 약간 이제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자원들을 조금 끌어와야 되는데 게데스나 이런 자원들 어떻게 보면 또 발렌시아에서 조금 임팩트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조금 팔아먹었던 자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는 영입들은 좀 아니었다. 오에르사벨, 게데스 이런 자원들이 또 공격 라인업들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무게감 좀 떨어지죠. 반면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는 최근에 또 그리즈만도 폼이 좋고 쉐를로트도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고 알바레스도 조금 폼이 좋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격진의 무게감은 확실히 꼬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소시도 지금 이제 하위권이죠. 지금 현재로 홈 성적도 3승 1무 4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꼬마 같은 경우도 원정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정에서 올 시즌 3승 3무 4패예요.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 요 경기가 약간 조금 핸디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고민이 된다. 다만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핸디까지 째기에는 조금 저는 요 경기 그렇게 일단 임팩트를 조금 줄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을 것이다. 햄무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 패턴을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 조금 좋아 보이고 고배당을 원하신다면은 일반승만 조심스레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 소시전에서도 최근에 8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다 보니까 충분히 또 승리는 가능한데 핸디까지 제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할게요. 어느 반은 또 2.5 기준점에 어느 반은 과감하게 버리시더라도 승패라는 반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또 커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려면은 요경이도 충분히 또 일정 수준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고배당이 이제 48배였죠. 48배였는데 오늘은 38배야. 38배로 역시 접근을 조금 해보겠고 금액은 또 제시를 조금 해드리긴 했지만은 금액은 또 여러분들이 살짝 또 살짝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운이 따라주는 승리였는데요. 오늘도 그 운이 또 같이 한번 따라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족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힘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